안녕하십니까. 알아차림 예비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재산 분할 등기와 중원적 사실혼 문제, 등기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핵심 쟁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혼 재산 분할 등기는 왜 문제가 될까? 실무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후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종종 문제됩니다. 다만 법률론과 달리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과정에서는 단순 당사자 주장만이 아니라 실제 혼인 생활의 실체와 법률상 보호 가능 여부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혼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실혼 재산 분할 문제는 실무상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2. 사실혼은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될까? 대법원은 사실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 등은 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혼 역시 단순 동거와는 구별되며 일정한 법률상 보호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사실혼 재산 분할 등기와 중원적 사실 문제. 중원적 사실혼이 왜 문제되는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이른바 중원적 사실혼 문제입니다.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16조 제1호는 중혼을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혼관계가 법률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혼 관계 자체의 법률상 보호 가능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등록사항,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통해 전혼관계 존속 여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혼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등기 신청과 신청 과정에서 추가 보정 요구나 수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 공증만으로 충분할까? 실무에서는 공증된 재산분할 협의서나 관계인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실제 등기 과정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거주기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여부, 공동생활비 부담 내역, 공동재산 형성 과정, 금융거래 내역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단순 진술보다 실제 혼인 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실무적으로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 전혼관계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우선적으로 법률상 혼인관계 정리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사실혼 관계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동거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공동생활 형태, 자녀 유무, 전혼관계 정리 시점 등에 따라 법률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6. 마무리. 사실혼 재산분할 등기는 단순히 협의서 작성이나 공증만으로 마무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혼인관계와 권리관계 전반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단순 주장보다 법률상 요건 충족 여부와 객관적 입증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등기와 민사 절차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부분들을 판례와 선례 흐름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알아차림 예비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